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많은 테스트가 있잖아요. 가볍게는 MBTI 테스트도 있고, IQ 테스트도 있고, 적성 검사도 있고, 또 최근에 저는 더 커뮤니티의 사상 검증 테스트도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요. 그것들을 하면서 느낀 게, 뭐 이런 테스트들도 나를 아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그 밖에 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거를 결심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삶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고민을 심플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전보다 성숙해져서 나이가 들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 나이에도 똑같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황하고 이런 사람을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정말 필수적인 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의 재능입니다. 저는 누구나 각자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재능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재능이 있잖아요. 공부일 수도 있고 말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뛰어난 외모일 수도 있고 혹은 돈이 많은 것, 뭐 그거를 재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타고난 것들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재능 있잖아요. 남들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도 나는 이걸 참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게 저는 인생을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고 그 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게 저는 일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 지 10년 차가 됐어요. 예전에는 진짜 10년 차 되고 싶다. 그때 되면은 좀 있어 보일 것 같다 이랬는데 막상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10년 차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10년 차가 되면서 제가 딱 깨달은 거는 나한테 맞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최대 효율이 난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그 맞는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재능 있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직장을 2곳 정도 다녔고 프리랜서도 했다가 현재는 개인 사업자로 지내는 중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안 맞는 일을 해보다가 마침내 제가 잘 맞는 형태를 찾게 된 거거든요. 안 맞는 일을 붙잡는 것만큼 비효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자꾸 기대에 충족하려고 하고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를 자꾸 애쓰게 되는데 그럼 인생이 꼬인다는 거죠. 전 진짜 내 인생 너무 잘못된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느꼈던 시점이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진짜 안 맞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위험을 달고 살았거든요. 똑같이 일을 해도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안 좋고 그 속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밥을 못 먹어서 살이 그냥 쭉쭉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위가 너무 편안해.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탈이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그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이라는 것도 되게 좁게 알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는 없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는 또 다른 재능인데요. 일단 다작할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잘 안 맞았고요. 또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혼자 그려서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또 상업적으로도 그려내고 납품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남들과 협업해서 그리는 그림이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친화적인 성격이 또 있고 그걸 못하는 굉장히 꼬장꼬장한 성격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재능이 없었거든요. 대신 저는 일방적인 말하기 그리고 제 표현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튜버는 사실 구독자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클라이언트 눈치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모이고 나를 지지해주다 보니까 나의 개성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저의
말하기 표현이 예전에는 너 왜 이렇게 직접적이냐? 왜 이렇게 너의 생각이 뚜렷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저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유튜버들 중에서 내가 유튜브를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하는 경우에 그 자기 색깔이 좀 부족하거나 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 색깔이 있는 게 조직에서는 정말 최악의 특징이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너 혼자 똥 떨어진 것 같냐? 그렇게 너의 색이 강하냐? 항상 그런 걸 지적받았거든요. 근데 유튜버로서는 이게 개성이라서 너무 필요한 덕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회적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단점이 되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 장점을 자꾸 마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장점이니까 이걸 잘 살려야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는 단점이었는데 장점으로 발휘가 되니까 세상에도 좀 더 기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뭘 잘하느냐. 이거는 세상이 요구하는 거랑 정말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잘하는 거,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제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도 회사에서 유튜브 뭐 그거 꼭 해야겠냐, 회사가 더 안정적이고 좋지 않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 그게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재능이라는 걸 내가 빨리 찾고 거기에 확신을 가진다면 뭐 그런 나아가는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와 잘 맞는 환경입니다. 재능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 재능이 꼽힐 환경에 머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었던 재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말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저는 강연을 할 때 막 떨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능이더라고요. 나는 그 일이 덜 힘드니까. 그러니까 재능의 정의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좀 짚어가자면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인 사전적인 정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쉬운데 사람들은 이걸 어려워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저도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하기예요. 생각보다 저는 말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회사에서는 별로 쓸 데가 없었어요. 디자이너로서는 디자인으로 아웃풋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현이 안 됐거든요. 발휘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글쓰기도 좀 더 그냥 쉽게 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 제가 논술반이었는데 그때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재능이야? 나는 100일장에서 상을 못 받았으니까 글쓰기는 그런 애들이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보통 친구들보다는 글을 잘 쓰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디자이너로서는 쓸 데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내 브랜드를 하고 내가 정말 프리랜서 디자이너면은 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내 인스타그램에 나를 PR하는 그런 포스팅을 하거나 여기에서는 필요했겠지만 조직 안에서는 저의 글쓰기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버가 되니까 이걸 정말 많이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도 중요한데 나의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나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나답게 하는 장소는 어디지? 그런 환경은 어디 있을까? 그거를 꾸준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찾는 지표도 제가 아까 말한 처음에 그것과 비슷하다. 내 몸이 편안한 곳, 그리고 내가 나일 수 있는 곳, 거기가 나랑 잘 맞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의 한계입니다. 제가 이거를 참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허망한 기대를 많이 했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생각해도 진짜 어이가 없는 생각인데 제가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보면은 한 이틀, 3일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첫째 날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몇 과목 보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평점이 뭐 75점, 80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 목표했던 저의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빡빡 공부해서 내일 거 다 100점 맞아가지고 평점 90점 만들어야겠다. 진짜 제가 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항상 그냥 처음에 나왔던 평점대로 그 평점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평균 점수가 75점에서 80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객관화가 너무 안 됐던 거죠. 내가 못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오늘 저녁에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객관화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내가 많이 사놓으면 읽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많이 사놔도 잘 안 읽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읽겠지? 시간이 있어도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엔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정말 간헐적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이구나. 얘는 책을 원래 얼마 안 읽는구나. 책에서 영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다른 데에서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데서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빨리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 노력 부족이야. 내가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붙잡다 보면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정말 살아있는 저의 사례 하나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고3 때 영어 점수가 내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5, 6등급이었거든요. 제 점수가 항상 60점대였다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반타작이죠. 근데 제가 수능은 80점인가? 갑자기 점수가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은 수능 때 뭐 잘 찍은 거 아니냐, 대박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공부 전략을 바꿨어요. 고3 8월에 수능까지 100일도 안 남은 그 정도의 시점이거든요.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내 영어 공부는 틀렸다. 그걸 이제 고3이 8월에 깨달은 거죠. 제가 단어를 틈틈이 외우겠다고 항상 단어장을 썼는데 틈틈이 제가 안 외웠던 거예요. 그거를 8월에야 제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법이나 이런 건 다 아는데 단어가 비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어부터 잡고 가야 된다. 내가 지금 문법 이런 거 해가지고 난 될 게 아니다. 나는 시간 내서 내가 단어를 외워야 한다. 나는 절대 틈내서 단어 안 외운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하고 야자 시간이 당시에 2시간인지 3시간인지 아무튼 시간이 길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간 중에 1시간을 할당을 해서 단어만 외웠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수직 상승을 하더라고요. 영어 성적 안 오르는 분들 한번 이거 해보세요. 내가 단어를 몰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아무튼 내가 안 하는 거를 자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내가 안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자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식으로 나는 단어를 시간 내서 1시간 동안 외워야 돼 라고 계획을 짠 것처럼 내가 못하는 거를 알아야 내가 대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아는 거, 나의 단점을 아는 거, 내가 못하는 거를 아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두 번째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나와 안 맞는 환경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그 환경이 문제인데 자꾸 나를 탓하게 돼요. 나를 탓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없이 우울증에 빠지고요. 심리 상담이든 뭐 내 주변에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든 뭐 어떻게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돈이든 많이 쓰게 되는데 결국엔 안 바뀌거든요.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근데 제 주변에 정말 애는 성실하고 괜찮은데 그 환경에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가 특히 첫 회사가 되게 안 맞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객관적으로는 괜찮은 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연봉이 막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근무 환경이 왜 월급을 이 정도만 주는지 알 것 같다 할 정도로 일이 되게 많지 않았거든요. 진짜 여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뭐 근무 시간에 음악도 틀어주고 항상 막 탕비실에는 간식이 넘쳐나고 또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도 재밌고 저는 뭐 다니자마자 막내가 들어와가지고 막 막내 일도 막내가 해주고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일단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를 좀먹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아팠어서 우울증이 너무 심각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랑 여기가 진짜 안 맞는 곳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알기 어려웠다. 왜냐하면은 제 주변 친구들은 넌 진짜 나쁘지 않은 회사 다녀서 너무 부럽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가 두 번째 다녔던 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제 대기업이고 뭐 이름만 들으면 선망할 만한 좋은 기업이었지만 그조차도 저는 조직에도 잘 안 맞고 디자이너로서도 잘 안 맞으니까 너무 잘 안 맞는 환경이었던 거죠. 제가 항상 학교를 다니고 바로 취업을 하고 이렇게 무소속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조직에만 속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작업할 때 효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 맞는 환경은 집이었던 거예요. 제가 프리랜서를 억지로 하게 된 거였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퇴사를 하면서 제가 프리랜서가 된 거였는데 프리랜서로 지내보면서 딱 깨달은 거죠. 아, 나 회사랑 진짜 안 맞았구나. 나 집에서는 이렇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환경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몸이 아프고 내 정신이 점점 건강해지지 못하고 그런 곳이 안 맞는 환경인데 그게 내 집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제가 이런 사람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가족이면 어떡하죠? 그게 가까운 사람이면 어떡해요? 이런 댓글도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대라면 저는 10대까지는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정말 대학을 기점으로 꼭 독립하는 거,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꼭 독립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족인 경우는 주변에 진짜 그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뭐 와이프나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를 정말 피폐하게 만든다면 좋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노력하고 이런 유튜브 영상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안 맞는 환경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내가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 용기를 내볼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정말로 저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벗어나니까 오히려 정말 나답게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불안했던 것이 무색하게 훨씬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살려서 정말 신나게 해보면서 나로 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랑 잘 맞는 환경, 거기를 찾아야 내 재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알아야 내가 좀 더 우회하면서 좀 더 쉽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안 맞는 환경을 잘 알게 된다면 그런 건 정말 피하면서 살 수 있다. 저는 맞서는 게 비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나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나랑 안 맞는 것은 피할 수도 있는 게 지혜더라고요. 정말 잘 살고 현명한 사람들 보면은 그 맞서고 그거 항상 다 이긴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난날의 저를 생각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이런 거 알아두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하는 거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나랑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됐어요. 혹은 나랑 잘 맞는 음식을 아는 게 도움이 됐어요. 등등 많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귀염둥이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그 밖에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영상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